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정확히는 41일, 40여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유력한 부산 가덕도를 찾아 격려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여당 대표, 원내대표,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경제부총리 등등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도 이곳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가덕도 신공항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 그 시점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뒷말도 있고 뭐 가면 갈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시점을 두고 묘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이도원 의원님 보십니까?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정부든 지자체든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금도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선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선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 수반인 현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련 부처인 기재부, 그 다음에 관련 부처인 법무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국토부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운용성이라든지 7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 내의 의견 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가서 가덕도를 특히 당에서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저런 식으로 지원한다? 이건 굉장히 조금 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부산의 부울경 지역에 투자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에서 추산을 하니까 최대 28조까지 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28조가 아니라 280조가 부산에 들어가도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 바다를 메꾸는데 수심 21m의 바다를 메꾸는데 6년씩 쏟아붓는데 사용된다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문 대통령이 직접 배를 타고 가덕도를 둘러보더라고요. 예. 문 대통령도 가보면 알 겁니다. 저 산을 깎고 이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을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을 조금 미리 얘기해보면은 네. 가덕도를 볼 때마다 새만금이 생각나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새만금 어떻게 돼 있죠? 태양광 발전소 몇 개 들어서고 지금 드라이브 코스 되어 있습니다. 예. 가덕도 이제 4월 선거 앞두고 저렇게 이제 정부가 띄우고 있죠. 내년 대선에서 좀 띄우겠죠. 그 다음 선거에 또 띄우겠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가덕도 공항이 들어설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론을 많이 일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 텐데 오늘 포착된 사진 한 장. 단 한 장의 사진이 좀 말해주는 게 커서 여기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거의 대통령의 측근과 당정청의 핵심 인물들은 총출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총력을 다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의 지금 표현인 것 같고요. 저 자리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인데 사실 이번 상황에서 재밌게 읽히는 대목은 기재부, 국토부, 법무부, 행정부처 내에서 지금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판결이 이게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라고 하는 이 판례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으로 인사권의 힘으로 공무원들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는 정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돈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가덕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부총리라든지 이런 관료들을 같이 함께 가서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은 어제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여기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같이 동행한 것도 공무원들에게는 큰 압박과 의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장관들이 책임지고 이거 눌러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사진도 사진이지만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날짜별로 일련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실제로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이렇게 여기 보면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부산을 찾았는데 어제 민주당 부산시당이 가덕도 이 특별법을 포함해서 보궐선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고 내일 여야가 뭐 큰 무리 없이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더더욱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갔는지 안 가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보를 하는 현장 행보하는 걸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옛말에 오얏나무 안에서 갓근 고쳐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나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행위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5대 공약 발표하고 가덕도 특별법 이 예타 면제 가지고 사실은 실무부처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그 사이에 딱 가운데 빈 날 하루 골라가지고 대통령의 당정청 핵심들과 저기를 방문했다라는 건 대통령의 정말 본뜻이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자아내게 한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굳이 대통령이 저기 방문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저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일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론으로 반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는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가고 있는 저 모습들은 아무래도 좀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과연 재보궐선거 때문에 간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게 하는 그런 행동들인 거죠. 결국 정리가 된다면 일단 선거 개입 이런 걸 떠나서 신속하게 청와대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네.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질문 전에 짧게만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김관욱 교수님 보십니까? 선거 개입이 아니라 국책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부산에 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의 통칭이고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제 질문은 이거예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만약에 지금 4월 보궐선거 부산 내 판세가 이렇게 어찌 보면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보다는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좀 뒤집으려고 하는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제가 선거용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여권의 후보가 야권의 후보보다 거의 한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야권 후보가 다 나온다고 했을 때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대1 구도로 간다 그러면 이건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론조사가. 이것을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국책사업 하나로 뒤엎는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이 가는 의미는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료들이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의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거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장면에서 의지를 더 강력하게 표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정책적으로도 좀 이렇게 권역별의 어떤 발전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하나의 어떤 핵심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균형 발전 그렇죠. 때문에.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네. 뭐 제가 잠깐 추가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3%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 후보들을 저희가 한 장에 모아놨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일정과 통치행위에 대해 국책사업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까 이도원 의원님은 서두에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가 개입이다. 그럼 대통령의 오늘 방문이 이 지지율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그 정치 의식이 높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정의감이 그 높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아마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유권자들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게는 흔들릴 겁니다. 그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그 후보 간에 그 야당과 여당 후보 간에 한 10% 정도 지금 지지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완패하는 대신에 석패로 가는 길은 될 수 있겠죠. 완패냐 석패냐는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가 49%를 받고 야당 후보가 51%를 받으면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얻은 49%는 사표가 되는 거지만 대선은 다르죠. 대선은 예를 들어가지고 야당 후보가 51% 받고 여당 후보가 49%를 받는다면 온전하게 여당의 그 49%가 그 득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작든 크든 신공항을 통해서 표를 더 얻는다면은 여당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특히 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이 공항이 추진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새만금 지금 지역도 1987년 대선 때 그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그 여당의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그것도 한때였고 결국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호남에서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민정당 그 이후에 당들이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죠. 이도원 의원님은 질 때는 지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좁히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 대선까지 엄두에 둔 대통령 행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논란이 더 많은 이유는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 비슷한 상황에서 보였던 민주당의 비판 때문일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구 방문은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만 김경진 의원이 보시기에도 저 5년 전 여당의 입장이 내로남불과 똑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구 그대로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늘 읽으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는 저게 이제 선거에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선거 개입 플러스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뭐랄까 이 의지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기와 맥락, 방식 또 함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은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선거 개입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이제 모든 권력자들은 또 이제 정치 집단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법에 위반되지만 또 그건 속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부산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사실은 대부분 가덕도 신공항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과연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로 효용을 줄 것인가? 그러면 그 전에 국제적인 프랑스에 있는 유수의 기관이 와서 중립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내용은 네. 도대체 무엇인가? 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10여 년간 공사를 한 다음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발 뭐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반대 못합니다. 예. 내년 대선도 있고 여러 번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한번 탔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또는 이 장소적인 이런 문제들 제발 검토 좀 해보고 한번 좀 결정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보다 좀 더 현명하고 면밀하게 부산 시민들과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가령 전남권 같은 경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무안 신공항 국제공항에 들어온 다음에 호남권에서 국제공항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예. 물론 부울경은 인구가 호남권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 되니까 그런 문제가 쉽사리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저건 바다 외해에 있고 이게 저 메꿀 수 있을 것인지 메꾼 다음에도 저게 치면은 안 될 것인지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비판했던 당시 야당이었는데요. 오늘 야당은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시장, 드루킨 대선 여론 조작으로 2심에서 실형 유죄 선고를 받은 김경수 지사도 일정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이런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지금 재판 중인 광역 지자체장들과 같이 대통령이 아무리 측근이라고 다니는 게 선거 개입보다도 더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아까 좀 무리는 있죠. 굳이 이제 저기에 경남지사하고 물론 뭐 동남권 신공항이니까 부울경 다 포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굳이 저기에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찌됐건 지금 대법원에 선고가 계류 중이고 사건이 현재 상태는 유죄 상태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송철호 시장도 좀 기소가 돼서 재판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이 있는 건 맞아요. 동남권 신공항이니까 아무래도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그 세 개 광역단체장이 연관돼 있으니까 울산시장, 뭐 경남지사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두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부산에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조금 오해 살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굳이 저기서 저 두 사람을 대동하고 가덕도를 찾지 않아도 어차피 기차는 달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원 통과되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가서 굳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가는 건데 왜 굳이 가서 오해 살 일들을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요새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중이기도 한데요, 김관욱 교수님. 네. 실제로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니면 피고인 김경수, 뭐 재판 중인, 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시장과 왜 같이 가냐라는 말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판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여당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선거용 공약이라는 것도 편협한 사안이고 대통령 일정은 국가 기밀 사안인데 선거 개입 구도로만 바라봐서 기본 원칙을 깼다. 여당의 말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지금 사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비판을 하면 거기 국민이라든가 뭐 이 부울경 주민들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와서 국책사업에 힘 실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뭔가 잘못했다. 여기서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선거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제 불법이 되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지금 뭐 경남지사라든가 울산시장이 참석을 했다. 참석을 안 하면 그게 사실은 직무유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부울경 국책사업을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서 현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사가 안 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선거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도 지금 보신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의 총력 지원에 나설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4월에 있을 보궐선거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가덕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어떤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급물살을 탄 건 맞아 보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집권 여당이 보궐선거 넘어서 차기 대선에 포석을 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은 이게 아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국토부, 그러니까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 항공안전사 위험성도 크고 실제로 28조 가까이나 돈이 든다. 이거 큰 문제다. 본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발언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추진하게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은 먼저 여러 가지 후보들을 검토한 다음에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덕도를 먼저 찝어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거는 절차를 거꾸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정부의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는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입장을 정부가 지금 취소하고 바꾼 적이 없어요.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결론을 냈죠. 뭐 안전, 환경, 경제성, 운용성 다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면에서 검토해보자. 이 의견만 냈을 뿐이에요. 그거를 총리실이 잘 알겠다 한 상태고 지금 그 김해 신공항이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김해 신공항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야 가덕도 공항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면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법으로 그걸 특별법으로 없앴다고 하지만 기재부 공무원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사전 타당성 검사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월성 1호기 수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정권 들어서 적폐청산한다고 수사를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복지부동했어요. 그랬더니 월성 1호기 조기중단 추단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 죽을래? 그러니까 또 해야죠. 했어요. 했는데 그걸 감사하고 수사를 해보니까 경제성을 조작한다가 또 파일을 지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2명이 구속되고 3명이 기소되고 정은경 환경부 장관도 무리하게 전 정권 인사들을 뽑아내고 현 정권 인사들을 안 치려다 보니까 김은경 장관이요? 환경부 장관이요. 죄송합니다. 김은경 장관도 결국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정권에서 뭐라고 하든 불법적으로 추진하면 결국은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뭐라 하든 청와대가 뭐라 하든 여당이 뭐라 하든 그 공무원들로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공무원들 이렇게 본인들 얘기는 다 목소리로 남겼는데 아까도 짚어봤듯이 오늘 국토부 장관도 경제부총리도 다 가덕도에 대통령 따라갔잖아요. 그럼 위에 정치인들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나중에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직권남용으로 넘겨질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들만 증거를 남기는 공무원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공무원들을 폄하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증거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권을 통한 장관의 지시가
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마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서류가 작성이 되고 그 남는 흔적들이 전부 그렇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건 정치권이 무리해서 추진을 했다. 특히 여당의 누구누구 대표, 누구누구 의원이 이렇게 무리해서 했다. 당시에 대통령 누가 무리해서 했다. 이건 명확하게 근거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나중에 저 사업이 잘 되면 정치인들이 박수를 받는 거고 잘못되면 그건 정치인들이 영원히 역사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오늘 조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 수순이니까요.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고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찾은 것에 대해서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보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